한 번인가 빼고 까먹은 거 빼고는 다 올렸을 거니까. 화면 꺼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기로 했지. 자, 우리 3차함수가 극값 가질 조건이 어떻게 됐는가? 3차함수가 극값 가질 조건은 미분한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자주 나오니까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극값 같지 않을 조건, 극값 없으세요.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몇 개가 있었냐면 총 4가지가 있었고, 제가 정리해드린 거는 극값 같지 마세요랑 같은 말이 역함수 존재하세요. 똑같은 말이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거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세요. 다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소만 하세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요거는 얘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미분한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차 함수에서는 4차 함수에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그때 가질 조건, 요거랑 또 똑같은 말이 어떤 게 있었냐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 극소 가질 조건, 그 다음에 뭐 최고차 계수 계수 부호 상관없이 극대극소 가질 조건, 뭐 극대극소 모두 가져라, 아니면 극값을 3개 가져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미분한 친구가 3차 함수거든요. 미분하면 3차 함수인데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우리가 극대를 가진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였어? 극대 갖지 마! 이랬단 말이야. 최고차 계수가 1, 양수인데 극대 갖지 마! 이랬단 말이야. 그럼 저거랑 반대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안 돼! 이런 얘기야. 서로 다른 세실근 갖지 마! 안 돼!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그럼 일단 미분한 친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해봅니다. 일단 미분을 때리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에 마이너스 2배 a 마이너스 2x 졸려라. 그래서 우리가 2x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2x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여기가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난 여기에서 이미 x가 0을 근으로 가지는 걸 알아요.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은이 안 나오려면 얘가 서로 다른 주식은 안 가지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도 괜찮니? 서로 다른 주식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짝수니까 짝수 공식으로 씁시다. 여러 번 얘기해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너네 둘이 곱한 거. 얼마야? 2a가 마이너스 5.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냐? 얘가 0을 근으로 가져버리면 왜냐면 얘가 0을 근으로 이미 하나 가지고 있는 걸 알았으니까 0을 또 근으로 가져버리면 절대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야. 그럼 0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가 빵이니까 아하 a가 2인 경우 해서 요거나 니가 둘 다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2다. 되겠니? 또 어려운 유형
모르겠는 이건 얘기하셔야 돼요. 전기를 잘못했잖아요. 여기 1인데 2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뭔가의 제곱이 16보다 크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4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거 모르는 인형 없어요? 모르는 거 없어? 있는데 왜 질문을 안 해? 여기 어려운 건데 왜 질문을 안 해? 어? 나왔을까? 여기 어디야? 88쪽. 88쪽 여기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어, 8번, 9번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3 애들한테 물어봐도 틀리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고1 과정을 까먹어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목소를 모두가 다 자, 그러면 일단 극대극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미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분을 합니다. 그럼 f 프라임 x는 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a 플러스 2. 아, 얘는 그래도 조금 아닌가? 이렇게 미분이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잠깐만 뭐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당황하지 않고. 얘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극대극소를 가졌다는 건 우리 여기에서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여기서 극대값 가지고 여기서 극소값 가지는 거는 아는 거잖아, 친구들. 그죠? 이건 아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극대극소를 가졌다라는 건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일단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극대극소를 가졌으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 뭐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져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은 양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 미분한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건 양수여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축이 지금 축이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축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짝수니까 또 짝수분식으로 갑시다. 4분의 t는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너네들이 곱한 거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는 제가 빨리 할게. 이렇게 돼서 작은 놈보다 작다 또는 큰 놈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 더하기 2 그래서 얘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시면은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에 축이란 방식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마이너스 a가 축이거든요. 걔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된다.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너랑 너의 공통 범위를 찾을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다. 공통 범위.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A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5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근해 분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네, 좀 고등 과정에서 좀 많이 공통수학 원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네,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9번도 해보자라고 한다면 fx는 2x 세제곱에 a 플러스 3의 x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2입니다. 저희가 극대 극소를 가져라. 아하, 오케이. 그럼 또 미분을 분명히 우리가 하게 될 거고, 미분을 먼저 합시다. 6x 제곱에 플러스 2배 a 플러스 3의 x에 더하기 a. 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R로 볼록하게 이렇게 될 거고, 극대극소 가져야 되는 건 무조건 x축하고 두 번 만나야 돼요.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가질 거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친구들. 자, 근데 얘가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를 가져라 라고 했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극소를 가져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요거랑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요것만 사실을 확인하셔도 돼요. 이 친구는 판별식 같은 거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아니 선생님 서로 다른 주식은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미 함수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데 함수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무조건 함수값이 음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얘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이걸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축도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마이너스 정확히 어디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활용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함수값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도 요걸로만 얘기하셔도 해결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지금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다른 거 뭐 어려운 것도 없었나요? 활용은 많이 어려웠죠. 일단 도형 활용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 파트가 연습이 되고 나서 좀 사실 하셔야 되는 거기는 하니까 우리 요거는 기억나니?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거, 아까 여기 정리해줬던 것도 강조했지만은, 여기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으면 여기 교점, 극대, 변곡점이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 극소, 교점이 있으면 여기 길이가 다 같아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 이거 진짜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요거 써먹는 거를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고,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거기 21번 같은 90쪽 21번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연습하고 우리 다음 진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접하고 한 변의 x축 위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하면서 이 사다리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사다리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일단 우리 이 친구가 x축하고 만나는 거, 얘가 빵 되는 x 3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빠르게 찾을 수 있죠? 빵 되는 친구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친구의 x좌표를 a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a라는 친구는 여기에 떨어질 거니까 0과 3 사이에 있는 친구다라는 요 설정도 같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무조건. 학교 서술형인데 이거 안 쓴다 그럼 무조건 감점 되거든요.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9-a제곱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아시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했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자, 윗변 얘랑 우리 지금 이차함수 우리 축에 대칭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난 A로 잡았으니까 여기 길이도 A여서 윗변의 길이가 2A가 있어. 윗변의 길이는 2A. 그 다음에 아랫변. 여기 아랫변의 길이는 6인 거 정도는 우리 알겠다. 그치?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이 점의 Y좌표. 여기 길이가 높이니까 이 점의 Y좌표 9-A제곱. 곱하기 2분의 1 한 게 우리 사다리꼴을 넓이일 것이다. 요거 2로 좀 묶어내시면 A 플러스 3 되는 거 괜찮을까요? 우리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내면서 이거 A제곱 빼기 9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그럼 합창공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겠니? 하나는 A 플러스 3, 하나는 A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 아니 선생님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거 미분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미분으로 해도 돼. 미분으로 해도 되는데 요걸 써먹을 줄 알고 되게 편하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는 거 알았고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가졌고 3을 근으로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3에서 접해야 되고 3에서 만나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 맞니? 마이너스 3에서 왜냐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야 돼. 어머, 선생님, 극소, 변곡점, 극대, 교점 있으면 길이 다 같다면서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부터 3이니까 여기 길이가 6이거든요. 그럼 요 한 칸 한 칸이 2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0이 존재하는 거야. 요거랑 요 사이에 0이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3까지. 왜? A가 0부터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범위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어디서 가지겠어? 여기 극대값에서 가질 거 아니야? A가 1인 순간에 극대값을 가지겠구나. A에 1을 집어넣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4의 제곱에다가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해서 32 이런 식으로 구해내셔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여기 도형 활용이 좀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기말이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마음 두지 말고 기말에 가서 또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다음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도형 활용은 제가 여러분들 어려울 거 아니까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있을지 사실은 다 해야 되긴 하는데 또 숙제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네. 자 방부등식 활용이거든요. 방부등식 활용. 방부등식 활용입니다. 방부등식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방부등식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저거예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교점의 개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뭘 하면 되는 거냐?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거와 같아요.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거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구하고의 교점의 개수, 교점이라는 건 만나는 점의 개수잖아요.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X축이에요.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는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상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미지수의 상수에 미지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는 함수, 그러니까 숫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y는 x 세제곱 더하기 k 이런 친구가 있어. 이거 그릴 수 있겠어? k 때문에 그릴 수가 없잖아.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저는 이 친구를 상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넘기거든요. 상수를 넘겨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상수를 넘기게 되면 사실은 얘는 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라면 얘를 넘겨서 y는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만나는 걸로 해요. 왜냐면 얘를 고정시켜 놓고 이 친구가 이렇게 고정돼서 얘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이거 뭐 하자는 거냐면 얘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겠다는 건데 그럼 이 곡선을 움직이려니까 힘들어. 사실 그래도 얘는 좀 괜찮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극대극소가 있다고 해봐. 이런 친구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해봐. 그럼 언제는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났다가 언제는 두 점에서 만났다가 언제는 한 점에서만 만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만나는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야. 이걸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넘겨서 이 상수를 넘겨서 얘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야. 이 상수 함수만 왔다 갔다 하겠다고. 얘를 가만히 놔두고. 약간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냥 설명드릴 거 딱히 없어요. 그냥 푸는 방식만 말씀을 드릴 건데 1번 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빼기 1이 빵입니다. 자, 이 3차함수 시그니 몇 개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x축하고 몇 군데서 만나겠니? 그럼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냥 해봐야 돼. 얘랑 x축이 몇 군데서 만나는가? 요거를 지금 따질 거라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미분을 할 거야. 그럼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9. 그래서 3으로 묶어서 인수분 대책을 그냥 빨리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x가 1하고 3에서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친구다라는 거 판단이 가능하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할 거니까 드드드드득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려내지. 그 다음에 이제 1을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서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1이니까 3이야. 여기 y좌표가 3이네.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27 마이너스 69 54에 플러스 27 빼기 1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거든. 그러면 양수 음수니까 0은 요 사이에 존재했겠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세 개입니다. 할 수 있겠니?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아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x축하고 교점 찾아라 이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취향의 문제니까 막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렇게 풀긴 하거든요. 이걸 넘겨. 그럼 이거 x로 인수분해 눈에 보이지 않니? 너는 인수분해 이 정도는 해봤잖아. 이거 완전 제곱시는 거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거 x에 x-3의 제곱이 1. 그럼 0을 근으로 가지고 3을 중근으로 가졌단 말이야. 그럼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해야 돼.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해야 돼.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사실 기억하고 있었으면 이거 길이가 다 같거든요. 그럼 한 칸이 1이야. 그럼 여기 1에서 극대 가졌겠네? 그럼 1 여기다 집어넣어 보잖아? 여기 y값이 4야. 자, 그럼 누구랑?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는 4랑 0 사이에 여기에 존재하지 않겠니? 그래서 세 군데서 만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 틀린 방법 아니고 이렇게 해도 돼. 틀린 방법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으나 저는 이거는 지금 여기가 숫자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 근데 여기가 만약에 K 이렇게 문자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풀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K로 만약에 K로 바뀌게 되면 이제 요 노란 선만 왔다 갔다 하겠다고. 요 하얀색은 가만히 놔두고 노란 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생각하겠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괜찮겠니? 그래서 이런 단원이에요. 재밌죠? 또 나만 재밌어. 맞아, 나만 재밌어. 거기 3번 같은 것도 하나 해볼까요? 4차함수도 하나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가 빡. 사실 이것도 이제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1을 여기 그냥 놔두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난 싫어 이거 넘겨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기본 문제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친구와 y는 요런 4차 함수와 여기 0이니까 x축과의 교점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친구 미분합시다. 어디로? 미분하시면 x 세제곱에 3x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 해서 마3에서 만나야 되고 0에서 접해야 돼. 0을 중근으로 가졌으니까 그럼 마3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하는 친구 아이씨 왜 이래. 그래서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잠시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려줘. 그래서 x에다 0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y값이 2거든요. 여기 y값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시면 아우 쉣 4분의 81 마이너스 27 더하기 2니까 암튼 음수 나올 거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08이어서 음수 나오거든요. 여기가 음수야. 음수. 그럼 당연히 2랑 음수 사이에 0이 존재할 거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겠니? 이런 거야. 어머 선생님 5번을 봤더니 저 친구는 이상한데요. 5번을 봤더니 선생님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선생님 4차 함수랑 3차 함수랑 만나래요. 못한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교점의 개수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쪽으로 넘기는 거야. 한쪽으로 넘겨. 그래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에 플러스 4x 제곱 빼기 1이 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라는 4차 함수와 너라는 x축과의 교점으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너라는 4차 함수 x 4제곱 4x 세제곱 4x 제곱 빼기 1과 x축과의 교점으로 생각하겠다. 자, 이거 미분합니다. 그럼 4x 세제곱에 플러스 12x 제곱에 플러스 8x. 요 인수분해 4x로 해보시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잠깐 할게요.
그럼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y1 0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야. 그럼 우리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할 거니까 드드드드드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선생님 간격이 1이고 여기도 간격이 1이에요. 그럼 똑같은 양만 감소하라고 이렇게 얘네 똑같은 값이라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두 번 집어넣어봐야 되잖아.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봐야 되잖아. 힘들다고 귀찮아. 0 한 번만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마4, 뿔4, 마이너스가 빵. 어머 여기가 딱 빵이요. 어머 x축 여기 있었겠네. 그러면 한놈, 두식이, 석상 서로 다른 식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국 뭐 하는 거냐? 그래프 잘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끝이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끝이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살짝쿵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 게 뭐냐? 6번, 7번 이런 형태야 이제 미지수가 나타나기 시작해. 이제 미지수가 나타났어. 뭔 말이냐? 6번 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3은 k다. 아니야. 그냥 합시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요런 3차 함수와 누구랑 y는 k라는 요런 상수 함수 x축과 평행한 요런 친구랑 몇 군데서 만나겠냐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이 친구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 친구를 그려야 돼. 그리고 또 미분합니다. 그럼 3x제곱에 마이너스 6x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그래서 스르륵 쓱쓱쓱쓱쓱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겁니다. 자, 0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는 y값이 3이에요. 3. 그 다음에 2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8-12 더하기 3이어서 얘가 마이너스 1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는 y값이 3. 자, 사실 이제부터는 x축, y축은 그릴 필요는 없어. 여기서부터는. 아까 그전에는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축을 그렸어야 됐거든요. 여기서는 굳이 x축, y축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y는 k와 몇 군데서 만나는가를 보는 거야. 자, 지금 y는 k가 딱 극대 여기에 y는 k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난 거죠, 그죠? 여기는 접한 거고 여기는 만난 건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어디 극소에 정확히 딱 이렇게 있으면 극소에 정확히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만난 거고 여기도 접한 거야. y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너보다 극대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 몇 군데서 만나는 거예요? 한 군데서 만나는 거 괜찮니?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 있으면 우리 세 군데서 만나는 거 괜찮니? 극소보다 아래쪽이면 한 군데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에서는 정확히 딱 두 군데서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한 군데서 만나세요면 요 바깥쪽이고 극대 극소 바깥쪽이고 두 군데서 만나세요 했으면 극대 극소 순간이고 세 군데서 만나세요 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저렇게 1번, 2번, 3번 어떻게 나왔어? 저렇게 표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자, 1번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세요.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세요. 요 말은 세 군데서 만나세요랑 똑같은 거야. 교점 3개 하세요.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자, 2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한실근과 중근. 한실근과 중근. 자,
한식은이라는 건 만나야 되고 중근은 접해라. 한 번은 만나고 한 번은 접해라. 그거 누구야 이거? 딱 극대에서 접하고 극소에서 접한 거잖아. 아, 그때는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K가 3이어야 됩니다. 자, 3번. 선생님 허근은 어떻게 해야 돼? 허근은 만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한식은하고 두 허근을 가졌다는 거야. 한 군데서만 만나세요. 그러면 극대보다 크다. 또는 극소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자, 이게 이제 방정식을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부등식 활용은 뭐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부등식을 증명해라. 증명 여러분들 뭐 물론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이건 어려운 증명이 아니야. 그냥 진짜 그래프 그리면 끝이거든요.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끝인데 뭔 말이냐? 자, 우리 9번 같은 거 하나 볼게요. 95쪽 9번. 자, x가 양수일 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가 양수임을 증명해라. 2x 세제곱 더하기 빼기 3x 제곱 더하기 2가 양수임을 증명해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에 뭐냐? 너라는 3차 함수가 0이라는 건 누구야? x축. x축보다 위에 있음을 보여라. 이런 얘기거든. 언제? 양수일 때. 그냥 이거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야. 미분하시면 6x 제곱 마이너스 6x야. 그럼 6x로 묶으시면 x 빼기 1이어서 0하고 1에서 이렇게 우리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드르륵 뾰롱 뾰롱 막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 그렇게 그려낼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1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1 집어넣으시면은 1이야. y값이 1이야. 여기가 1. 그 말은 x축이 여기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x축이. 자, 우리는 어디부터 볼 거라고? x가 양수인 순간만 볼 거라고 했으니까 양수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만 볼 거야. 자, 노랭이 친구들이 x축 8행이보다 위에 있니? 네. 한 번도 안 만났잖아. 이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증명 끝난 거야. 이거 그래프만 그려낼 줄 알면 된다고. 그래서 일단 물론 정확하게 이제 증명을 만약에 하려면 이 노란 친구가 양수인 곳에서 가지는 최소값은 1입니다. 최소값이 1입니다. 그럼 1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쓰기는 해야 돼. 근데 증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그냥 이거 그래프만 그리면 끝인데. 그렇죠? 쉽죠? 그래프만 잘 그려도 여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것도 선생님 왜 범위가 이렇게 쭉 0부터 2까지만 이래요. 그래요. 0부터 2까지만이야. 괜찮아. 하면 돼. 그럼 또 뭐 하는 거냐? 너라는 3차 함수가 또 x축보다 위에 있음을 이 범위에서 위에 있음을 보이면 된다. 그럼 또 뭐해? 그래야지. 2분의 6x 제곱에 마이너스 6. 그럼 이번엔 6으로 묶으면 합차 공식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사실 이것도 내가 지금 초반이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건지 사실 이것도 안 그려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해. 다 해. 자,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아까 우리 또 맨날 내가 강조했던 거 극대 있고 여기 변곡점 있고 여기 극소 있고 여기 교점 있어요.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는 거를 알 수 있거든. 길이 다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디서부터 0부터 2 볼 거야? 0 여기고 2 딱 여기까지 볼 거야. 자, 그럼 이 초록이 놈이 요 초록이 놈이 0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은 거면 제일 작은 너만 0보다 크면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크지 않을까? 아,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1에서 최소값 구해보시면 얼마야? 9 빼기 6이니까 여기 최소값이 3이야. 아, 1에서 최소값 3까지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이런 게 부등식 활용이에요. 스타일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제 미분이 끝은 아니고요. 좀 더 남긴 했는데 속도라는 게 남기는 했는데 여기도 크게 어려운 속도가 갑자기 나온다 막 물리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속도 하면 되지 뭐. 그치? 하면 돼. 일단 우리 1번부터 거기 기본 핵심 유형 거기 여기 몇 개 좀 해봅시다. 자, 1번 보시면은 0k가 4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마이너스 k를 우리 넘깁시다. 마이너스 k 바로 넘깁시다. 우리 미지수는 불편해요. 바로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라는 3차 함수와 너라는 상수함수가 몇 군데서 만날 것인가? 이거 그려내야 돼. 자, 그럼 미분합니다. 미분 빡 3x 제곱에 마이너스 3 그래서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이렇게 그려낼 수 있고. 자, 이제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었더니, 어머, 1 빼기 3 더하기 빵이네. 오호호. 여기 x축이 딱 있었고. 빵.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가 4네. 여기 y값이 딱 4야. 근데 하필이면 k 값이 0하고 4 사이에 있었대. 0하고 4 사이 이쪽에 있었다고? 그럼 우리가 몇 군데서 만났어? 한 놈, 두 놈, 세 놈에서 만났네?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식을 해가집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자, 이게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요. 5번을 보시면 살짝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살짝. 5번을 봤더니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는 k. 자,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가져라. 자, 그럼 또 우리가 뭐 할 거냐? 너라는 3차 함수와 너라는 상수 함수가 양수에서 만나고 음수에서 두 번 만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끝났어. 그려내면 돼. 자, y 프라임은 그럼 6x 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 또 제가 빨리 아주 빠르게 제가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그럼 1과 마이너스 2에서 x축하고 만난 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이렇게 x축하고 만났다는 걸 알죠.
그럼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빠, 싸빠, 빠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1 한 번만 집어넣어 보시면 2 더하기 3 빼기 12니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7. 이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2 더하기 24니까 여기가 플러스 20. 20. 그럼 그 사이에 x축이 이렇게 딱 존재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 고맙게도 상수항이 없어. 0,0 지나는 거 괜찮니? x축이 여기 있었, y축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정확히. 자, 그러면 난 양수에서 한 번만 만나야 돼. 양수에서 만난다는 건 요 오른쪽에서 한 군데서 만나고 요 왼쪽에서 두 군데서 만나려면 친구들 딱 극대하고 0 사이여야지 되는 거 괜찮니? 이래야지 하나 만나고 두 개 만나는 거잖아. 여기 요 사이여야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니? 그럼 K는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아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자, 여기 8번 유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차피 똑같은 문제인데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짜라라라라는 짠 9x와 y는 3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 어떤 3차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그려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 정도는 사실 직선 정도는 사실 어느 정도 접선의 방정식 생각해서 막 해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냥 그 접선의 방정식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얘랑 같아요라고 식을 세울 거고 이제 이 3x를 이렇게 이항시켜서 k만 남겨놓고 우리가 한쪽으로 다 이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라는 3차 함수와 너라는 상수 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걸 보겠다. 그래서 이거 미분해 보시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x축하고 만나는 이런 함수가 나올 거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될 거고 자 거기 2 한번 대입해 볼까요? 2를 집어넣어 보시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라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마 3 플러스 12라서 7 여기가 플러스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우리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k 값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시면 돼요. 계속 같은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등식도 하나 해보면 자, 1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이 k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세요. 그러면 결국에 뭐 하는 거냐? 너 최소값 찾아라 이런 얘기야. 너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래서 너라는 4차 함수와 4차 함수가 너라는 상수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존재하면 되겠구나.
이거 미분하시면은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6x. 그리고 4x로 묶으시면은 x제곱 빼기 4니까 합창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짠 마이너스 2, 2, 0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거고요. 여기랑 여기의 간격이 같기 때문에 감소한 만큼 증가할 거다. 증가한 만큼 감소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리는 것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려갔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했다가 똑같은 양만큼 감소하다가 증가할 것이다. 그럼 여기 최소값, 여기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시면 16 빼기 4, 8에 32.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6. 그럼 K가 누구보다? 너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이런 게 이제 방부등식 활용입니다. 사실 막 지금 우리가 푼 거는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프만 그려내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여기 파트거든요. 여기 파트에서 어렵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 일단 요거 연습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연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요 방부등식 도함수에서 가장 마지막 유형이 속도거든요. 속도. 원래는 저는 보통 요거를 적분해서 속도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원래 같이 한 번에 묶어서 하기는 하는데 아니다. 그냥 우리 이번에 바로 해버리죠. 요거 미분 따로 적분 따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물리하고는 조금 추구하는 방향은 조금 달라요. 속도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 그냥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혹시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는 알고 있나요, 여러분?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 막 인터넷 짤에서 이런 거 못 봤어.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막 이렇게 했더니 속력이겠지 병신아. 막 이런 거. 이런 거 못 봤나? 속도하고 속력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물리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물리에서의 속도하고 속력은 사실 평균이라는 말을 조금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다 이런 말을 조금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속력과 속도를 얘기하는 거는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 수학에서의 속도, 가속도, 속력은 다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순간에 대한 얘기인 거고 물리에서는 일반적으로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었어. 우리 우진이가 여기 서 있었다가 커들어. 얼마를 갔다 볼까? 한 4m를 갔어요. 4m를 이렇게 4m를 갔다가 3m를 돌아왔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3m를 돌아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속력은 평균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총 시간 분의 이동 거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행동을 우리가 7초 안에 이 행동을 했다고 해봅시다. 7초 동안 4m를 갔다가 3m를 돌아왔대. 그러면 평균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7초 동안 7m를 움직인 거니까 이동거리 4m 갔다 3m 간 거니까 7m를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1m/s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평균 속력은. 근데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화된 위치, 변위라고 하거든요. 변화된 위치, 변위.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7초 동안, 물론 7m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7초 동안 1m 이동한 거잖아요. 변화된 위치는 1m밖에 이동을 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속도는 7초 동안 1m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7분의 1m/s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라고 방향까지 표현하는 게 속도야. 속력이라는 건 요 숫자밖에 없는 친구, 크기밖에 없는, 숫자밖에 없는 친구고, 속도라는 친구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이런 친구들을 벡터라고 부르고, 기하와 벡터 막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 벡터가 이 친구예요. 뭐 속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아이들도 더 있는데 어쨌든 벡터라는 건 속도하고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거고 속력처럼 이렇게 크기만 있는 친구를 이제 스칼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스칼라.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 실제로 영어로 표현을 해도 속력은 영어로 뭐냐면 스피드고 속도는 벨로시티라고 아예 스펠링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아무튼 속도하고 속력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인터넷 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속도는 이미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방향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면. 그죠? 그래서 개똑같은 소리다. 근데 그게 아마 어떤 유명한 철학장가가 얘기한 걸 텐데 그 사람도 말을 번역한 사람이 잘못했겠죠, 그죠? 설마 뭐 그 사람이 똑바로 했겠지. 아무튼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물리에서의 속도 속력이고 수학에서는 이제 순간적인 속도와 순간적인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를 아까 속도가 시간분에 변화된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시각 t에 대하여 미분한 친구가 속도예요. 그리고 속도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친구가 가속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양방향, X축, Y축 이렇게 3차원 이렇게까지 움직이려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기 파트는 무조건 한 방향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앞으로 가다 뒤로 가거나 위로 가다 아래로 가거나 한 방향씩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직선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는 보통 X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왜냐면 수직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X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위치를 X라고 얘기를 하고 t의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다 보니까 t에 대한 함수다 보니까 xt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속도는 영어로 velocity이기 때문에 v자를 따와서 vt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가속도는 우리 accelerate가 가속하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a를 따와서 우리가 a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x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 vt가 되는 거고 vt를 t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게 되면 at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혹시 물리 너네 물론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v는 v0 플러스 at 막 이런 거 공식 외우지 않았었니?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거 외우지 않았어요? 나 이거 나도 고등학교 때 하고 한 적 없지만 다 외우고 있잖아. 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위치잖아. 이동거리라고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해봐. t에 대한 1차식이니까 미분하면 이거 v0만 남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차수 내려오니까 얘랑 곱해서 사라지고 at만 남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거야.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사실 여기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근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물론 조금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 전에 이 얘기 해야 돼.
자, 우리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여기 화살표 있는 쪽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여기가 음의 방향, 여기 양의 방향이거든요. 자, 속도가 양수였다는 건 난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음수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거나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거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꿨다 이런 말을 딱 보면 아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겠구나. 자,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야? 그 순간에는 속도가 0이 되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속도가 양수에서 0이 됐다가 돌아서 이제 뒤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면 속도가 0이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꾼 거니?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하셔야 돼. 왜? 딱 앞으로 가다가 속도가 0이 돼서 잠깐 멈췄어. 그러다 다시 앞으로 가면 이거는 운동 방향 안 바꾼 거잖아. 속도가 0이 됐다가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꾼 건 아니지.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꿨으면 속도가 0이 되는 거지만 운동 방향을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직선이 아니라 이번에는 막 수직 위로 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지면에 닿았어요. 지면에 닿았어요라는 건 뭐야? 위치가 0이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너무 어렵네. 아니 이건 일단 문제를 직접 보면 여러분들이 막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요 관계만 알면 여기는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 자, 한번 해보자. 진짜 어려운 거 없다니까. 진짜야? 자, 1번. 자, 위치가 5t 플러스 3일 때 t는 2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봐. 알았어. 자, 그럼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시게 되면 그게 속도라고요. 5잖아, 그냥. 그쵸?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a는 자, 상수 미분하면 빵이잖아. 그죠? 끝. 그런 거 없죠? 나만 어려워? 아니, 나만 쉬워? 아니잖아. 자, 4번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4번. 위치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3입니다. t가 2일 때 속도와 가속도 구해봐. 알았어. 그럼 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널 t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잖아. 그럼 t가 2인 순간에 그럼 2 집어넣으시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12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4입니다. t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2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끝. 속도가 속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미분만 할 줄 아는데. 자, 그런데 6번 같은 거 하나 볼까요? 6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을 구해라. 자,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의 부호가 바뀐 곳을 찾아라 라는 얘기거든요. 속도가 양수면 난 앞으로 가고 있었던 거,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고 있었던 거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 그럼 속도의 부호니까 속도, 일단 미분을 해야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t-12. 우리 이거 직선 해봤는데 이거 직선이라는 거 정도는 알잖아. 1차 함수. 중간 녀석인 건 알잖아.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t는 6이고 여기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 t가 6에서 운동 방향을 바꿨겠네요. 그냥 극값 찾는 거랑 똑같거든요. 극값. 7번. x는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입니다. 자, 운동 방향 바꾼 거. 그럼 또 미분을 해야지. 그럼 v는 이거 미분하시면 2t 제곱에 마이너스 5t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2t, t, 3, 1, 마을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이니까. 자, 2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3.
t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3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파트에서는 지금 속도가 파트에서는 항상 t는 양수만 볼 거예요. t는 양수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음수는 안 되고 양수만 볼 거예요. t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t가 0일 때면 지금 초기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t가 0이 되면 그럼 t의 0을 딱 집어넣으면 1. 내가 1에서 출발을 할 거야 라는 거야. 1에서 출발을 해서 t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거야 여기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보통 이런 정도 수준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거기 90, 11, 12 다 풀어볼게요. 90, 11, 12. 90, 11, 12. 자, 지면에서 1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물체 T의 위치가 높이를 H라고 하면 자, 높이라는 건 결국에 위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X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위치야. 자, 그러면 뭐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자, 지면에서 여기 이렇게 올렸다가 던졌다가 그럼 떨어질 거 아니야. 어떤 공이. 그치? 중력 각도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도 돼. 중력 각도.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 던지면 떨어지는 건 알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게 속도거든요. 그럼 미분하니까 10-10t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어.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졌다는 거 운동 방향 바꾼 거잖아. 그럼 이 순간의 속도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순간의 속도가 0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 순간의 속도가 빵이 되려면 t가 얼마? 1이구나. 1초 후에 1초 지나면 가장 높이 올라갔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때 높이가 얼마니? 그럼 높이라는 건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t가 1인 순간의 위치는 그럼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0 빼기 5니까 5입니다. 5m네요. 자, 11번. 물체를 던지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야, 올라갈 때 1초 걸렸으면 내려올 때도 1초 걸리지 않겠니? 2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면까지 다시 왔다는 건 뭐야? 뭐가?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t-2가 빵. 그래서 t가 0 또는 2겠네. 그래서 2초다. 이렇게 찾아내셔도 돼요. 자, 그때 뭐래?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구해라. 그럼 지면에 떨어지는 시간이 t니까 그 순간의 속도는 여기다 t에다 2를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미분만 할 줄 알면 되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프가 나올 때가 조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프 나올 때. 그래프는 보통 이제 뭘 봐야 되냐, 여러분들이 세로축이 누군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로축이 누군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그래프가 있었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있었다 쳤을 때 여기 세로축이 누구냐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세로축이 누구냐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운동 방향이 바꿨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어떻게 운동 방향 바꿔서 한 속도가 0 되는 순간 찾아, 아니면 실제로는 부호가 바뀌는 순간,
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극값 찾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해서 극값 찾는 거라.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극대값이고 이거 극대값이고 이거 극대값이잖아요. 아니 극소값이고 극대값이잖아.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을 3번 바꿨어요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얘는 속도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증가 감소 감소니까 한 번 바뀌었어요라고 하셔야 돼요. 처음 출발했을 때는 운동 방향 바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세로축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푸는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미분이잖아 미분.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속도예요. 그 순간의 속도.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 순간의 속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속도가 양수였구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 순간에 속도가 음수였구나. 뒤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뭐 한번 그래프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막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 13번 있는 거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네. 자. 얘가 A일 때 마이너스 B, C일 때 3, D. 근데 여기가 XT 그래프. 여기가 T. 위치 시간 그래프구나. 위치 시간 그래프구나. 자, 13번. T는 A에서 속도가 0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가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속도를 판단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그죠? 그럼 너 맞아요. 라고 하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넌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A부터 B 사이에서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니? 자, A에서 B 사이면은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 마이너스 2에서 0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Y값이. 위치가 마이너스 2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죄다 양수잖아. 증가하고 있었잖아. 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 맞아요. 라고 하시면 돼요. 15번. T는 B에서 운동 방향 바꾸니? 아니라고. 속도 시간 그래프였다면 여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 거니까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맞지만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에서 3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죄다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의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자, 16번. 0부터 T가 D 사이에서 T는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니? 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수직선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지금 0에서 난 출발해서 마이너스 2까지 간 거야. 위치가 마이너스 2인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위치가 3인 순간까지 간 거야. 여기서 갔다가 3인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까지 돌아온 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순간은 3까지 가는 순간이 제일 먼 거 아니야?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17번. 0부터 D 사이에 원점 2번 지나니? 아니요. 한 번만 지났잖아. 한 번 지나고 다시 왔잖아. 한 번만 지났습니다. 그래서 땡. 17번은 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속도가 또 너무 어렵나? 자, 여기 18번 쪽 보시면 이번에는 TVT, 요거 속도 그래프거든요. 속도 시간 그래프야. 그 말은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뚫기가 의미하는 것은 가속도예요. 가속도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어려운 게 없는데 진짜로. 부호만 판단할 줄 알면 돼요. 속도 가속도에서는 부호만 판단하는 거야. 부호만 판단합니다. 우리가 부호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18번 보시면 t는 a에서 가속도가 0이니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18번 맞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보라는 얘기야.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 봐라. 자, 19번 A와 C에서 운동 방향이 같니? 자, A에서의 부호는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C에서의 부호는 뭐야? 음수잖아. 마이너스잖아.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그럼 운동 방향이 같겠어? 아니죠. 다르죠. 양수면 앞으로 가고 음수면 뒤로 가는 건데. 다르지. 자, 20번 B는 B부터 C. B부터 C는 여기서 음수였잖아. 음수였다는 건 뭐야?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고. 맞습니다. 21번 C에서 정지에 있니? C에서 속도가 음수야. 음수라는 거 뒤로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 정지했다는 건 뭐야? 속도가 0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속도가 0이어야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럼 B나 D를 얘기해야겠지. 그래서 땡. 22번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꾸니? 0부터 D 사이에서 운동 방향 한 번 바꾸니? 네. B에서 한 번 바꾸잖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XT 그래프냐 여기가 VT 그래프냐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숙제는 그럼 거기까지로 하는 걸로 하시죠. 앞에 이거 저거 실전 감각 어렵겠다. 시각에 대한 변화요. 네, 일단 숙제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속도 가속도 거의 99쪽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수업은